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의권대학을 목표로 정시를 준비했던 학생입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아 3학년 1학기 첫 상담에서 담임 선생님께 수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제 학생부를 보시고 싶지는 않겠지만 준비를 잘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3학년 한 학기 때 열심히 학생부를 채운다면 학종 수시 지원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학생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학생은 이제 학종 준비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었던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1학년을 보내고 나서 지금 새학기 새학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고교 1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와, 학종 준비가 만만치가 않네.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를 비교과를 따라가자니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가 힘들고 내신 성적 관리하자니 비교과 준비가 안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신 성적을 놓칠 수는 없지. 그래서 내신 공부를 치중하고 비교과 활동을 그렇게 활발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 나는 학종형이 아닌가 보다. 나는 학종 지원이 어렵겠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은 교과 전형으로 가야 돼.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 상위권대학의 교과 100% 전형이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이 든 학생들은 대부분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위권대를 가기 위해선 정시밖에 없겠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 학생도 같은 케이스. 그래서 아예 나는 안 되겠어. 나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지금 이런 상황이니 정시 지원을 목표로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아이의 학종 준비보다는 그냥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부분 관리에 더 위주가 됐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학년 1학기가 돼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정시만 목표로 해. 그러니까 중간에 수시 지원도 있으니까 수시 원서 접수는 한번 해봐야지. 그래요? 그러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되죠? 선생님이 이제 학생부를 이렇게 보셨대요. 근데 보시면서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근데 너는 너 특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요? 라고 하니까 네 학생부를 읽다 보면 네가 뭘 잘하는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모호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는데? 네가 원하는 대학을 학종으로 가기는 어렵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러면은 저는 논술 전형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논술 준비를 하자.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6개를 다 논술 전형으로 쓰기에는 좀 불안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저 6개 다 논술 쓰기는 불안한데 그러면은 한두 개는 학종 지원을 해보고 싶은데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담임 선생님 말씀이 그러면 지금 3학년 1학기만이라도 네가 특징을 잡아서 학종 대비를 좀 해보자. 물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했었던 학생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은 자소서로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3학년 1학기 동안 최대한 할 수 있는 너의 어떤 진로 탐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교내 활동에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채워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이 2학년 때까지는 학종 대비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3학년 1학기 때 부랴부랴 시작을 한 겁니다. 부랴부랴.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3학년 1학기 때 한 학기만 준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해요? 등등.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의 어떤 노력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사실은 3학년 1학기도 1학년, 2학년과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은 1, 2, 3학년의 학년별 반영 비중을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명시해 두는 것은 아니에요. 즉 각각 몇 %씩 들어가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 비중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이 새 학년을 맞아서 내가 마지막 한 학기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고 보완하고자 했는가의 부분의 노력,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유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의 내신 등급은요, 2등급 초반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등급 선에 교과 내신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을 넣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학생이 원하는 선은 서성한 선까지였거든요. 저는 서성한 선까지 이렇게 가고 싶어 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학교에서 교과 100%의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이 이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양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학생부 교과전형 생각을 해보자니 이 학생의 내신으로는 지원선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논술 아니면 학종이었던 것이고 갑작스럽게 학종 준비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고생도 많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3학년 1학기에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교과 수업에서는 수능 연계 교재로 공부를 하죠. 수능 연계 교재로 수업을 하고 수능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비가 들어가는 게 이제 3학년 1학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진로 탐구 활동이라든지 보고서 수행평가 이런 부분들이 막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따라서 이 학생이 더 힘들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남들은 다 본격적인 정시 준비 이런 거 하는데 나는 이제서야 학종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사실 불안불안해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죠. 학생은 경제학과를 꿈꾸던 학생이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수학과 사회교과를 좋아하고 또 이에 대한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학과 사회교과 쪽의 교과서에 나오는 통계자료나 그래프 등등을 해석하고 분석해내는 것을 즐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렵게 느낀다거나 이렇지 않았었던 학생인데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시사, 탐구, 토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배경 지식을 꾸준히 쌓아갔었던 그런 학생이고요. 기사문 작성 등 논리적인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었던 학생입니다. 실용문 쓰기, 기사문 작성 이런 부분에 능력을 어필했었던 학생이죠. 보고서나 발표 등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이 학생이 영상 편집에 대한 재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촬영을 직접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편집 부분에서 좀 본인이 흥미를 느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교내 대회에서 수상한 것들을 보면 이런 UCC 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상 실적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라고 가정하고 학생의 학생부를 보고 어떤 계열로 학과를 잡을까를 고민했을 때 이 학생의 이런 활동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사회과학 계열이 좀 적합하겠다라는 판단이 섰었던 경우입니다. 뒤늦게 학종 준비를 하다 보니 뚜렷하게 경제학과와 연관된 진로 활동을 채우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 즉 경제학과도 사회과학 계열의 학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 계열이라는 큰 틀에서 보기로 하고 학생의 교과, 비교과 활동과 연관된 그런 실적, 노력 과정 등등이 사회과학 계열이라는 쪽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학생이 6개를 지원하는 중에 이렇게 2~3개는 학종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논술 전형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이 간단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 정보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통계 자료나 그래프 등을 읽어내고 하는 부분에 자신감이 있었고
기사문 작성이나 이런 입론서 작성 같은 것, 논리정연한 글들을 쓰는 그런 데 좀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생은 막 고전문이 나와서 1000자 이상의 글을 써야 되는 그런 논술의 유형보다는 어떤 비문학적인, 그러니까 뭐 기사문이라든지 또는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실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빠르게 분석, 추려내서 5, 600자 정도의 글로 완성해서 제시하는 형태의 논술 형태가 더 유리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즉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준비하기가 편했었던 상대적으로 유형이 이런 유형의 논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본인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준비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을 찾아보고 또 그 전형에 최저선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균관대 논술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선, 또 6, 700자의 논리정연한 글, 또 사회 이슈와 연관된 어떤 도표, 통계표, 그래프 등이 활용되는 그런 논술 유형으로 그 학생이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은 성균관대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으로 중복 지원을 했습니다. 학종간에는 중복 지원이 어려운 그런 학교들이 많지만 대부분 학종과 논술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역시나 학생도 본인이 원하는 학교선들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상향 지원의 전략에서 또 소신 상향의 전략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다 한 학교에 해서 중복 지원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기번호를 받았지만 논술전형은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전형 합격한 것으로 우선 등록을 해서 합격해서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계열은 사회과학 계열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